그럼 누나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갖다 상담을 주로 해? 강의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운명에는 선천운과 후천운이라는 게 있다. 후천운은 바꿀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관상은 혹시 좀 관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뭐 메이크업을 잘한다든지 궁합 안 좋으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별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안 풀려. 국내 최초 관상 트레이너 네. 가장 시간 희노애락. 얼굴을 읽어주는 여자 한국역술인협회 부회장 관상 전문가 김민정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남자 무속인 남현우입니다. 얼자마자 토크쇼. 잘 맞는다. 씨. 여러분은 잘 지내셨죠? 누나도 잘 지냈죠? 그럼 우리 근데 오늘 뭔 얘기를 할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까 큐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잖아. 너가 나한테 궁금한 게 있다며. 있잖아. 우리 무당들은 뭐 전 보는 게 신점이니까 손님 오면은 그냥 바로 영이 딱 보이지. 뜨는 대로 나온 대로 얘기를 해주잖아. 그럼 누나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갖다 상담을 주로 해? 나는 역술인들은 뭐 사주, 관상, 풍수, 장명, 뭐 육효, 뭐 자미두수, 뭐 별자리, 점성학, 뭐 타로, 뭐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각 분야에 본인들한테 이제 주 전공이 있잖아. 근데 나는 이제 주 전공이 관상이지. 주 전공이 관상인데 그렇다고 뭐 사주나 장명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는 해석을 하냐면 강의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운명에는 선천운과 후천운이라는 게 있다. 들어봤어. 선천운은 사주, 연, 월, 일, 시 타고난 사주를 선천운이라고 해. 이 사주는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엄마 뱃속부터 갔다 다시 나와야지. 후천운은 이름,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궁합, 그리고 관상, 그다음에 뭐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이 후천운에 속하거든. 근데 후천운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름하고 궁합이야. 이름은 그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불려지는 이름이잖아. 그렇지. 그 이름에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이 잘못된 내 사주나 관상이랑 맞지 않는 잘못된 이름을 쓰고 있으면 이름 때문에 되게 이렇게 재수가 없거나 안 좋은 경우가 많아. 그런데 관상이 조금 안 좋거나 사주가 조금 안 좋더라도 뭐 사주가 안 좋은데 관상이 좋고 이름이 좋고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궁합이 좋다면 그 사주에서 안 좋은 걸 좀 이렇게 덮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후천운도 굉장히 중요하고 후천운은 바꿀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관상은 혹시 좀 관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뭐 메이크업을 잘한다든지 그렇지. 본인한테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의 성형이나 약간의 시술을 한다든지 본인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천운이 바뀔 수 있어. 그러면 궁합이 또 후천운이라 그랬잖아. 궁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궁합. 그 궁합은 동료 간의 궁합도 있고 친구 간의 궁합도 있고 애인과의 궁합도 있고 뭐 그 배우자하고의 궁합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궁합도 있어. 그런데 그 부부 간의 궁합과 부모 자식 간의 궁합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내가 결혼 전에 선택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하고 그냥 본인들의 꽁짝이 맞는 코드가 맞는 그 궁합이 아니라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기운의 궁합. 왜냐면 궁합이 맞지 않아서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사이가 안 좋은 집. 근데 궁합이 안 맞으면 사람들은 부부궁합도 그래. 궁합이 안 맞으면 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별거 하는 줄만 알아. 아니야. 궁합 안 좋으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별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안 풀려. 건강했던 사람이 날 만나서 갑자기 아파진다든지 그렇지.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잘 되려고 한 것마다 자꾸 돈을 까먹고 빚을 진다든지 이건 궁합이 안 맞는 그렇지. 거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예를 들면 부모님은 너무 자녀를 사랑하지. 그리고 자녀들도 분명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 하지만 이 궁합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상담 왔던 어떤 손님 같은 경우는 나한테 상담을 왔어. 방송을 보고 상담을 왔는데 이 손님이 딱 그냥 아이 사주만 딱 넣고 나중에 사진을 한 장 딱 보여주는데 내가 왜 죽은 아이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냐고 내가 그랬어. 근데 그거는 관상가이기 때문에 이 아이 관상에서 단명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가족의 궁합에서 얘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는 애라고 나왔어. 그래서 얘는 이미 죽었다고 나는 판단이 들어서 죽은 아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집이 너무 웃긴 게 이 둘째 아이는 뇌성마비고 첫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유서 한 장 없이 죽었어. 자살을 했어. 유서 한 장 없이 자살을 했는데 이 부부 자체가 상극이야. 그런데 아이들도 궁합이 안 맞아. 그러니까 아프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살을 한 거거든. 그러면 이 부부 같은 경우 나한테 상담을 와서 그러더라고. 본인들이 나한테 상담을 오기 전에 우리가 너무 안 맞아서 우리가 결혼 생활 20년을 했는데 응? 이렇게 아이가 죽고 이렇게 그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난 게 아닐까?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이미 나한테 상담 오기 전에 두 분이 하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나쁜 결론을 보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도 방법이 있어. 궁합이 너랑 나랑 결혼을 했어. 근데 궁합이 너무 안 맞아. 그런데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너가 하는 일 때문에 지방에 가 있는다든지 외국에 나가 있는다든지 요즘은 세상이 되게 글로벌하잖아. 그렇지. 글로벌하니까 해외에 유학을 간다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뭐 지방에 가 있는다든지 이러면 그 맞지 않는 기운이 액땜이 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액땜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부모 자식 간도 아이를 꼭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뭐 친척이 키운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일찍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기숙학교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잖아. 뭐 어디가 안 좋으면 뭐 성형하던 시술하던 이미지 메이킹을 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데 나는 이제 관상 상담만 30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손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딱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게 정말 한 10초 사이에 딱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역술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상담을 오래 하고 관상을 이렇게 많이 보면 신안이 열린다고 해. 그러니까 너는 신을 받아서 정말 마음을 열어주는 남자지만 이렇게 관상가로 30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고 나만의 노하우가 쌓이고 보자마자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이면 신의 눈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경험치와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것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 사주, 관상, 운, 이름, 그다음에 가족들하고의 궁합. 나는 이 5가지를 다 중요하게 봐.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놓칠 수가 없어. 그렇지.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뭐 백화점에서 올해 뭐 옷을 팔거나 뭐 자동차 세일즈맨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저 사람 살 사람이다 안 사람이 감으로 온다잖아. 누나 30년을 했으니까 뭐 도통했는 거지. 근데 이제 30년을 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제 상담하면서 또 의문이 나는 거 있으면 그때 내가 그때 공부했던 찾아보고. 것들 안에서 또 이유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나는 처음에 공부할 때 사부님한테 되게 혹독하게 공부를 했거든. 그런데 이론을 딱 가르쳐 주시고는 조금 내가 그 이론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암기하고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됐다 싶었을 때가 되면 신문을 딱 갖고 오셔서 신문에
뭐 이렇게 그 신문지에 이렇게 나오는 어떤 뭐 사건 사고나 거기에 이렇게 얼굴들 나오잖아. 뭐 아니면 어떤 유명한 누구가 죽었다든지 이러면 그 신문에 나오는 얼굴은 진짜 자세하지도 않아. 맞아. 흑백으로 돼갖고 막 이렇게 맞아. 얼굴 다 깨져 있는데 그걸 나한테 딱 던져주면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이 사람이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나한테 내가 배운 거 안에서 이유를 말해보라는 거야. 그 처음에는 너무 좀 사부님이 원망스러웠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싶었어. 근데 사부님이 한결같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찾게 되고 이유를 찾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이유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또 말로 잘 풀어내는 그런 거를 정말 반복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내가 혹시 저 사람의 얼굴을 정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건성으로 보진 않았나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손님이 상담을 1시간 뭐 30분 이렇게 하시고 가고 난 다음에도 내 머릿속에는 그날 하루 다녀간 손님들의 얼굴이 계속 남아있어. 내가 뭐 하나라도 잘못 봤거나 뭐 하나라도 건성으로 봤으면 이 사람한테 해준 얘기에 굉장히 영향이 생기잖아. 그럼. 그러니까 정말 매 눈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을 되게 파악해서 보고 상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근데 요즘은 정말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다 마음의 병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되게 연습을 많이 하지. 좋은 상담이지. 그런데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막 진짜 한 10시간이고 1박 2일도 얘기할 수 있어, 손님들이.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팩트만, 정말 나하고 정말 해야 되는 이야기에 팩트만 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또 그 질문을 잘 끌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역학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 근데 요즘은 관심 있는 분야가 이게 30년을 이렇게 관상을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심리치료사, 심리상담가, 정신과 의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되게 집중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지. 그건 나 맨날 하는 생각인데. 정신과 문제로 오면 정신과 선생님이 돼야 되고, 마음의 병, 몸의 병 많잖아. 요즘에 그럼, 진짜 이 우울증, 조울증, 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엄청 많잖아. 맞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꼭 그 사람이 신수가 어떻다라는 것보다 이거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적인 심리의 어떤 불안한 거, 또 답답한 점들 그런 그래서 걸 잘 풀어줘야 되는 거지. 예전에는 손님을 그냥 이제 딱 상담하고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손님한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저 사람이 위험해 보이고 정말 시간이 지나도 걱정이 되고 그런 손님이 간혹 있어. 이렇게 몇 명 있었어. 그런 손님들은 내가 집으로 불러서 내가 진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서 먹이면서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데리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 근데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뭐 신을 받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역학을 공부했고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숙명이고 운명과도 같이 그렇게 만난 일이잖아. 그래서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 맞아. 정말 우리들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의사 용기 선생님들은 갖고 살고. 그 칼끝에 그 메스에 정말 그 수술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이렇게 살리지만 우리는 혀끝으로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진심 어리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진심 어리게 또 내 생각이나 그 사람들이 또 고쳐야 될 부분을 또 이야기해주고, 이게 엄청난 아무나 할 수 없는 맞아.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뭐 3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정말 가슴 절절하고, 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연을 매일 만나니까. 근데 정말 요즘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친구한테도 잘 안 하거든. 정말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정말 털어놓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의 또 비밀 보장을 또 잘 해줘야 되고. 철칙이지. 옛날부터 그랬는데 꼭 뭐 자기 속 안에 있는 거 털어놓는 거는 신당에 와서 많이 하고 했거든. 그러니까는 정신과 치료가 따로 없는 것 같아. 와서 꼭 뭐 자기 운명을 알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그 속에 화가 차잖아. 엉거리를 풀고 싶어서 맞아. 와서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진짜 라이센스가 있는 병원 의사 선생님보다 우리의 역할이 중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을 그래서 겪었으니까. 우리의 몸과 정신이 누구보다 건강해야 되고 당연하지.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돼. 그럼. 우리가 행복해야 그 사람들의 그 또 좋은 수많은 기운을 주고.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좋은 기운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어. 그렇지. 어. 맞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 어떻게 점을 보는가,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 우리는 신이 내려서 점을 보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 그런 걸 좀 말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는 거고. 보면은 우리 무속인들도 요즘에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맞아. 왜냐면은 누나도 어떤 손님이 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책을 읽고 끊임없이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도 옛날에는 진짜 옛날 고려적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박바가지 들고 올라갔다가 신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손뼉 치고 내가 누구다 그리고 호명 짓고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됐지만은 이제는 또 세월이 바뀌었잖아. 산마다 말뚝을 박았고 산마다 고속도로 낸다고 산맥을 다 끊어놨고 터널 뚫었지, 땅굴 팠지, 고속도로 막 곡간했지. 그러니까 그 산을 꺾고 다 깎고 나무 자르고 거기에 있던 정령들이라 그랬지. 그런 신들이 다 어디 가겠어? 무당들한테 인간들한테 덮어 씌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요즘에 무당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무당들도 더 양질의 어차피 이것도 서비스업이라면 서비스업이고 종교지만은 일단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지금 누나가 말씀하셨듯이 진짜 마음의 병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정신적인 치료도 좀 해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는 요즘에는 무당들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 그냥 정말 다 알아야 돼. 만능이야. 만능이 돼야 돼. 그래서 백과사전이 돼야 되고 만능 박사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 수많은 직업과 이 수많은 직종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만족시켜주고 상담할 수 있지. 우리가 모르면 상담을 맞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진짜 대충 알고 있지만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떨까 어찌할까 싶어서 누나한테 질문했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한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댓글 주시고 네. 뭐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문의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토대로 해서 토크를 계속 이어나갈게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 여기까지 할게요. 짜이지엔.